87번에 보시면 금융론의 세 번째 파트 이름이 증권론이라는 파트인데 사실 좀 낯설죠. 이 표현 자체가. 뭐 하자는 얘기인지 오늘 감만 좀 잡아드리고 전반적으로 대충 이제 이런 걸 다루는구나라는 걸 느낌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증권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옆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부제가 채권의 유동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워요. 지금 증권론이란 말도 어렵고 채권을 유동화시킨다는 것도 낯설고 그러니까 단어를 한번 뜯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채권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개론 특히나 금융론에서 채권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돈을 받을 권리죠. 돈을 청구하는 권리. 그래서 얘를 그냥 쉽게 제가 돈 받을 권리라고 한번 써볼게요. 돈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유동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동화. 유동성 할 때 한번 했었는데. 현금이 아닌 것을 뭘로요? 현금화하는 작업이죠. 다시 한번. 유동화라는 건 현금화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채권의 유동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얘를 쉽게 바꾸면 내가 어떤 돈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 권리를 뭘로 만든다는 얘기요? 현찰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권리를 현찰로 바꾸는 작업. 얘를 유동화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줬어요. 내 은행이라면. 그럼 나는 돈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팔아가지고 이걸 현찰로 만드는 작업. 걔를 유동화한다는 거고요. 유동화한다는 작업이고요. 그렇게 유동화를 하게 되면 현금이 조달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금융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동화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상품권 있죠, 백화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내년도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고 그러시면 막 저한테 상품권 이런 거 주실 거잖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뭐 주시는 걸 마다하지는 않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현대백화점 가깝죠,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합격을 하셨어야 가능한 일이죠. 예. 그 상품권이 있으면 그거 현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물건 사서 현금한다? 그거 아니죠. 구독방 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처럼 구질구질하게 상품권을 구독방 가서 현금으로 바꿔보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그 상품권을 구독방 가져가면 할인한단 말이에요. 할인해서 금액 주죠. 그 작업을 상품권의 유동화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대상을 현찰화한다. 그걸 이제 유동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채권이라는 게 있으니 채권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여기 소위 채무자가 있는 거고 여기 채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말도 어려우니까 더 쉽게 말하면 채무자는 나라고 합시다. 나. 그리고 채권자는 은행이에요. 지금 내가 은행에서 뭐 했냐면 3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채권자인 은행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이제? 네.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하는데 문제는 3억 원이라는 금액을 일시불로 대출을 했는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럼 채권자는 무려 3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 받을 장기 채권을 소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건데 한 명한테만 이렇게 대출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대출을 100명, 1000명한테 하면 3천억씩 훅 나가고 들어오는 거 찔끔찔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 양반 곡간이 마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본인이 가진 장기 채권을 그 즉시 뭘로? 현찰화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채권자는 본인이 가진 채권을 매각을 하면 되죠. 왜냐면 시장에 돈 많은 투자자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면 된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채권 투자하면 그 돈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시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묶어서 유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채권을 그냥 팔면 투자자들이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우리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일종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다시 채권이라는 권리를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상품화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고 예쁘게 박스에 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품화 작업을 일종의 예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뭐다? 증권이라는 거죠. 다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걸 유동화시키는 걸 배우는 건데 이 유동화의 핵심은 얘를 현금화하는 것이다. 근데 얘를 현금화하려면 이것을 잘 패킹을 해서 예쁜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품화의 작업을 증권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유동화라는 건 증권하고 증권하는 곧 현금화의 수단이다. 그럼 세 가지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단어 이것 좀 다시 한번 손으로 적어 놓으실까 거기 타이틀에다가 채권화 이퀄 증권화 이퀄 현금 다시 유동화 이퀄 증권화 이퀄 현금화 이렇게 이 말을 사실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채권을 제가 막 제시를 할 거예요. 채권들을. 그리고 그걸 유동화시킨다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화가 되면서 무조건 그 채권이 상품인 뭘로 바뀐다? 증권으로 포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건 상품이에요. 상품.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포장된 상품이 있을 텐데 그게 오른쪽 위에 있는 타이틀이에요. 그 상품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자, 맨 위에 타이틀 보시면 자산 뭐라고요?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품명이죠. 이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 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산이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 유동화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 증권이라는 말.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더 쓸게요, 제가. 얘를 다른 말로 자산, 담보, 부, 증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산, 담보, 부, 증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담보, 부라는 말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증권. 혹은 자산이 담보로 붙은 증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죠, 그렇죠? 아울러 얘를 이제 영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영어 단어 3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자산이라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자산. 우리 회사 이름도 있는데 이거. 미래, 뭐죠, 미래? 예, 대우증권 먹은 미래, 에셋. 이 에셋이라고 하는 말이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에셋.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라 함은 소위 채권을 뜻합니다.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많은데 여기서는 주로 채권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네, 자산. 그리고 증권.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security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얘를 S라고 표기를 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끝에 S자로 끝나는 상품들을 많이 보실 건데 무조건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증권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S. 우리가 자료 정리할 때 왜 백업한다 이런 말 하죠. 백업에서 그 백이라는 단어 있죠. B. 이 B가요. 담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백이라는 뜻에. 그래서 이 자산담보부증권은 영어로 ABS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ABS. 자, 이게 바로 자산유동화증권 또는 자산담보부증권이라는 영단어죠. 가운데 이렇게 B 들어가는 것도 참 많이 보실 거예요. 담보 들어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에 것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뒤에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담보로 하는 S라는 뜻이죠. 이 체계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단어 조합할 때. 그래서 ABS라고 쉽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이 ABS가 발행되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아래쪽 그림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제가 흐름을 쭉 써놨죠. 네모 이렇게. 그 흐름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게 채권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채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채무자라는 게 나오고 여기 다시. 그리고 여기 채권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모종의 채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뭐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 계약 과정을 통해서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기 채권을 현찰화하는 과정이 이제 뒤에서 펼쳐지는 건데요. 이 채권을 팔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판다? 투자자. 시장에 투자자들 돈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팔면 안 팔린다 이거예요. 채권이 뭔지 모르고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상품화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뭘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채권을 이 상품 가공하는 업자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 채권을 사서 그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전문적인 회사한테 파는데 그 회사 이름을 영어로 SPC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특이한 거 많이 나오죠? SPC. SPC는 채권 가공업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얘를 사서 이것을 증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SPC가 워낙 중요한지라 밑에 회색 박스에 제가 따로 써놨어요. 내려와서 보시죠. 밑에 회색 색칠된 박스. 영어로 직독을 한번 해볼게요, SPC를. 이 S가 스페셜입니다. 스페셜하면 특수 또는 특별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P라는 단어가 purpose라는 단어로서 목적이란 뜻이에요. 목적. 그리고 C가 company, 그러니까 회사란 뜻이죠. 따라서 SPC를 해석을 그대로 하면 특수 목적 회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가장 공식적인 명칭이죠.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길래 스페셜이라고 불러 이걸? 이 특수 목적이 뭐냐면 채권을 사서 그것으로부터 뭘 만들어라? 증권을 만들어라는 미션을 받은 회사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바로 유동화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 거죠. 유동화 전문 회사 또는 유동화 중개 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야매긴 한데 얘를 채권 가공업자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가공업자라고 부르겠죠. 채권을 가공해서 뭘 생산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증권을 생산하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채권이 SPC한테 매각이 되는 거고요. 그럼 SPC는 자기가 사온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때 발행되는 증권 상품 이름이 AB보다 S가 되는 거죠. 가공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ABS가 나왔으니까 투자자가 어이쿠 투자하겠죠. 투자하면 그 돈이 SPC라는 창구를 통해서 다시 채권자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이러면 매각하고 현금 확보를 한 소위 말하는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유동화가 이루어지면 장기 채권이 현찰로 바뀌면서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채권이 투자자한테 팔릴 때 누구를 경유하고 있어요, 지금? SPC를 경유하고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일단은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 채권자가 자신의 장기 채권을 목적은 투자자한테 팔면서 현찰화하는 거예요. 현금화. 근데 그 현금화를 중간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SPC가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채권이 매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상 빠져요. 유동화 과정에서. 그리고 SPC가 ABS를 발행을 하는데 투자자들은 증권 투자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 수익은 SPC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SPC가 돈이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익 지급을 하냐면 앞에서 얘네들이 채권을 갚지 않겠습니까? 그럼 채무자가 갚는 돈이 채권 매각과 동시에 여기에 꽂히는 거죠. 그래서 SPC로 들어왔다가 얘네들이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은 이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증권이 발행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얘는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동화가 되는 거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또 제 전공인 야매를 한번 동원을 해보겠습니다. 제 전공이 야매예요. 네. 이 채권자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를 보유한 농민이다. 이 농민분이 자기가 이따만한 한우 암소 한 마리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짜리. 그럼 이 소를 갖다가 팔려고요. 이 소를 현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소의 유동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소를 누구한테 팔면 돼요?
한우에 환장한 소비자한테 팔면 되잖아요. 맞죠? 한우를 굉장히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한테 팔면 되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한우. 참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비추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특수부위. 자,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팔면 팔리나요, 이거? 한우 사세요 그러고 소 콧구멍에다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팔리냐고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안 팔리죠. 그러니까 직접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넘겨야 될까요, 소를? 그렇죠. 도축, 가공, 유통업자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길로 소를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럼 사실상 팔자마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농민은 끝이에요. 그럼 이 도축, 가공, 유통업자가 그 소를 도축하고 가공해서 어떻게 해요? 팩에 넣어요. 한 팩 한 팩 예쁘게 만드는데 그 팩 이름이 뭐다? 그렇지. 그게 ABS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발행이 되면 소비자들은 어이구 손해? 그리고 사 먹겠죠 이렇게? 그럼 이 현찰이 다시 종잣돈이 돼서 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도축, 가공, 유통업자가 있음으로 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이 유동화를 갖다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를요, SPC를 유동화 중개회사라고도 부릅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채권 가공업자라는 말을 쓴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그 그림 밑에 보시면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위에 표에 보시면 과정이 1, 2, 3, 4번 보이시죠? 표 안에. 그걸 제가 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과정 1번. 소를 보유한 농민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농민이 자신이 가진 소를 현금화하기 위해서 2번에 그 소를 유통가공업자에게 매각하고 3번 유통가공업자는 매입한 소를 예쁘게 팩으로 포장해서 그걸 4번에 한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매각하는 방식 이 과정을 소의 유동하다 이렇게 부르자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89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자산 유동화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문제는 ABS가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볼게요. A가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Asset이라고 했고 이게 자산이라고 했죠, 원래. 근데 사실 이 안에는 되게 많은 자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유동화되는 채권들이 뭐가 있냐면 각종 할부 채권, 그리고 리스 채권, 리스, 그리고 카드채 이런 게 유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가령 카드 채권이 유동화되는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릴까요? 카드. 채권자가 누구냐면 신한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셨냐면 가지고 계신 신한카드로 무이자 12개월 할부로 긁으신 거예요. 카메라 하나 사려고. 그럼 내가 채무자죠. 네. 이렇게 긁게 되면 신한카드에서 카메라 판매자에게 돈을 일시불로 줍니다. 한 방에. 그리고 나한테는 12개월 동안 나눠서 기다리면서 받는 거죠. 그럼 나름 1년짜리 채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신한카드가 이런 채권 다 팔아요. 어디다 팔아요? SPC한테 팔고 SPC에서 그 카드채를 묶어서 카드채를 유동화시킨 ABS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채권이 상품화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할부채, 리스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채권을 알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여기가. 그럼 우리가 많은 채권 중에서 유동화를 시켜야 되는 대상 채권은 사실 하나예요. 바로 부동산 채권이다 이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장기 채권이라는 게 저당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보대출 채권은 만기가 다 어때요? 기본 5년, 10년, 20년, 30년 이러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자산 중에서 우리는 뭐만 유동화시키면 된다? 저당 채권.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저당 채권.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지나간 일은 또 깨끗이 잊어주는 게 서로 간의 미덕인가요? 네. 저당 채권이 영어로 뭐다? 모기지. 모기지. 예. 기억나시죠? 네, 모기지. 모기지인데 이제 우리는 모기지만 유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배우실 게 이제 ABS가 아니라
모기지를 유동화시킬 거니까 이 앞을 바꾸자 이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MBS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MBS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30분을 쓴 겁니다. 앞에서. 아래쪽에 밑에 내려오시면 별표 89번. 이름도 말이죠.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이름도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킨 상품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를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고 이름을 MBS 영어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얘가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ABS와 MBS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둘이. ABS는 뭐냐면 할부, 리스, 카드, 저당채권 다 묶어서 이걸 ABS라고 해요. ABS가 자동차라면 MBS는 현대자동차 얘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그렇죠. 그 중에 하나만 딱 찍었잖아요. 저당권을. 그러니까 MBS는 ABS의 한 종류다. 서로 종속관계죠. 그렇죠? 쓰세요. 그 타이틀에다가. 89번 타이틀에다가 MBS 돼 있으니까 옆에 땡땡 하시고 ABS의 한 종류. 그걸 구조적으로 이해해야죠. 통칭 이것저것 저것 다 묶어서 ABS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모기지만 딱 찍어서 유동하면 그걸 MBS라고 이름을 짓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저당을 유동화시킨 증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놓은 게 그겁니다. 우리 박스 보시면요. 2번 동그라미.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 상품. 얘를 갖다 소위 이제 MBS라고 부르는 거죠. MBS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핵심은 사실 하나인데 맨 밑에 줄에 있는 그림 있죠. 그 흐름 있죠. 흐름. 그 흐름을 형광펜으로 딱 테두리를 쳐놓으세요. 45페이지에서는 그 그림이 본 시험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최종 목적은 백지에다가 이 그림을 혼자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앞으로 1년 동안 저랑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보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림이라서요. 설명을 할 건데 문제는 설명을 다 했어요. 제가 여기서. ABS가 MBS의 어미죠. 부모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여기다. 다만 ABS에서는 이 채권이니까 제가 채무자 채권자라고 썼잖아요. 그럼 MBS는 편하게 저당권이니까 그냥 나랑 은행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 흐름의 스타트를 보시면 처음에 차입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차입자와 누구 사이에? 은행 사이에 먼저 채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이렇게 저당 채권을 제공을 하는 거고 결국. 그럼 은행은 그 대출의 결과 이놈의 장기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초로 이 저당이 이루어집니다. 설정이 돼요. 이 저당이 설정된다라고 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밑에 써놨죠. 살짝 제가. 그럼 1차 시장에선 유동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당권이 메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형성이 됐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만기가 10년, 15년, 20년 이러니까 이걸 유동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그 전문 가공업자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다? SPC. 그럼 SPC한테 본인이 유동화 시킬 저당을 떼거지로 넘겨요. 매각이 되죠. 그럼 SPC에서는 국민은행의 저당권 1,000억 원어치를 사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또 옥석을 가리고 포장해서 종합 선물 세트 만들겠죠. 그때 만들어지는 선물 세트를 뭐라고 한다? MBS라고 하고 이걸 시장에 뿌리면은 투자자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고기 먹으려고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그럼 투자자 주머니가 열리겠죠? 오케이, 투자합니다. 그럼 현금이 SPC를 타고 은행을 다시 타고 들어가면서 유동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나랑 은행 사이에 저당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몇 차?
1차라고 했다면 이 은행으로부터 이 투자자까지 이어지는 소위 유동화 시장이 있죠, 여기. 그럼 얘는 저당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건데 이 유동화 시장을 몇 차라고 한다? 얘를 2차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이론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시장을 아예 모르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하고 뭐 하는 시장이 아니죠, 2차는. 우리는 어디서 놀아요? 이 둘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근데 1차는 대출 시장이고 2차는 유동화 시장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얘기는. 그럼 1차 시장은 누구와 누구 사이 시장이에요? 그렇지. 나와 은행. 자금의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다. 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리고 1차 시장에서 저당이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OX. X. 유동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행이 첫 더문을 닫아요. 4시 반에.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여기를. 2차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중간에 누가 껴있죠, 지금? 그러니까 SPC가 저당권을 가지고 유동화를 하는 건데 칠판 보세요. 제가 이 과정을 빨간색으로 논스톱으로 연결해 볼게요, 한 번에. 그럼 처음에 나와 은행 사이에 저당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은행 손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SPC로 넘어오고 SPC가 그걸 포장을 하죠.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뭘로? MBS를 해서 투자자한테 줘요. 그럼 현찰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투자자 주머니에서 현금이 어딜 통해서? 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은행은 그 골치 아픈 저당권을 현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 동네에서 저당이 돌면 아래 동네에서는 돈이 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잘 돼야 주택금융시장에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때 이 SPC가 바로 저당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이 합니다. 거기 보시면 써져 있어요. 누가 하냐면 HF라는 데서 합니다. HF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할까요?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거 다 까먹었네. 주택금융공사라고 부릅니다. 이따 2교시 때 문제 풀 때 곡소리 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HF, H 하면 하우스, 주택, F 하면 파이낸싱 하니까 주택금융공사. 공부 좀 해놓으셔야 돼요. 공부 해놓으셔야 12월 달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걸 유동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HF가 끼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걔를 살짝 번외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SPC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HF. 왜 HF가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들어주시는 수준이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 되게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이 뭐냐면 대출 상품을 팔아요, 여기서. 일반 대출 상품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역저당 상품을 팔기도 합니다. 일반 대출은 뭐가 있냐면 보금자리론. 그게 제일 유명합니다. 국가에서 판매하는 모기지론이에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디딤돌 대출 이런 것도 상당히 유명하죠. 기타 뭐 적격대출, 뭐 안심전환대출 많습니다. 나라에서 대출을 판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대출은 당연히 이자가 어떻겠어요? 절이겠죠, 그렇죠? 만기는 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만기는 다 10년 이상이에요. 10, 15, 20, 30 이렇게 됩니다, 만기가. 그리고 얘네들이 다 고정금리고. 그리고 상환할 때는 분할 상환, 원금 갚는 분할 상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역저당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주택연금. 이것도 대출이라고 했죠? 이런 거 다 팔아요, HF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담보대출을 많이 파는데 문제는 우리가 HF 가서 대출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어떻게 했냐면 국민은행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국민은행에 업무 위탁을 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가시면 거기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상품은 우리은행의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상품이다? HF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건데 업무 위탁을 줬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국민은행 입장에서 이 대출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만기가 어때요? 길죠. 그럼 벌써 짜증나요. 돈 받을 거 생각하면. 이자는 싸잖아요. 게다가 은행이 싫어하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면 은행이 위험 부담돼야 되죠. 최악의 3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국민은행은 대출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까라니까 까야죠. 어떻게. 업무 위탁이 돼 있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나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 나랑 대출 계약을 하면은 국민은행은 이 보금자리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기가 기본 10년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라에서 그 채권을 매입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을 SPC가 어떻게 해서 사서 그 채권을 시장에 뿌려요. 뭘로 뿌릴까요? 그렇죠. 증권으로 뿌려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와. 그런 다음에 이 현찰을 다시 국민은행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행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자, 내가 HF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해보세요. 내가 HF인데 은행한테 야 대출해. 그럼 은행이 싫은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면서 대출해요. 1,000억 원을. 그럼 이 안에 이 채권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다시 HF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회수해 주는 거예요. 회수해서 팔아버려, MBS로. 그래서 돈 받아와. 그럼 그 돈을 다시 어디에? 그럼 끝이에요. 그럼 국민은행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판매한 요 일반 대출 채권을 사다가 이걸 갖다 그대로 MBS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HF가 저기서 SPC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HF는 대출 상품도 판매하고 그것을 유동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채워주는 거예요, HF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얘가 껴가지고 유동화를 중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당이 유동화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먼저? 얘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골치 아픈 30년짜리 보금자리론 채권이 현찰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은행은 다시 돈이 생겼네요? 그럼 은행은 또 차입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차입자의 대출 기회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럼 우리도 좋네. 은행이 돈이 많으니까. 그럼 투자자들도 좋은 거 있나요? 그렇죠. 뭐가 나왔어요? 증권 상품이라는 파생 상품, 신상품이 나왔잖아요.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역할이에요. 그걸 SPC가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46페이지 보시면요. 특징 보십니다. 특징의 1, 2, 3번. 1번. 저당이 유동화되면 은행의 유동성은 어떻게? 은행은 현찰 대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2번에 저당이 유동화되면 차입자는 은행이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대출 찬스를 맞이하게 된다. 맞죠? 3번에 저당이 유동화돼서 상품으로 발행되면 투자자들은 새로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3번을 뭐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4번에 그 중간에 껴서 이 유동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천병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주택, 색칠할게요. 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럼 그놈 잡아다가 밑에다가 필기를 좀 하시죠. HF의 업무라고 좀 쓰세요. 몇 가지 적어드릴게요. HF의 업무. 1. HF가 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는 모기지론 공급합니다. 모기지론 공급. 그건 뭐 주택담보대출 한다는 얘기죠. 괄호 열고 보금자리론 그리고 디딤돌 대출. 그게 대표적 두 가지 상품입니다. 2번. 그때 이 모기지론 공급하는 거에서 주택연금도 포함되고 2번에 쓰세요. 주택연금 시행처. 지급보증하죠. 주택연금을 지급보증하고 이것도 일종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바로 저당의 유동화 역할을 합니다. 저당의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라는 건 이퀄 같은 말로 MBS 발행을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MBS 발행. 자,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에 시험에 HF, 주택금융공사 나왔다고요. 그럼 얘는 1차예요, 2차예요? 2차. 그렇죠. 2차 시장에서 활약을 하는데 무슨 역할 하니? 그러면 2차 시장에서 SPC 역할 한다고 그래야 돼요. MBS 발행이란 말 쓰셨나요? 거기에 SPC 역할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SPC 역할.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암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체질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지금 표면상으로 SPC 역할을 한다는 건 2차 시장에서 저당을 유동화시키는 중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SPC 역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얘를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뭘 발행한다? MBS 발행. 그걸 지금 쓰신 거예요. 말로. 단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흐름 과정을 이해하시고 이 중에서 얘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총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일단은 본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죠.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바로 나눠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바로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